우리는 지금까지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데이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빅자가 붙은 빅데이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규모, 빠른 생성 속도, 다양한 형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정보관리 기술로는 저장, 관리, 분석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규모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에다가 대규모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고 분석하는 기술도 빅데이터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자, 빅데이터의 등장 배경입니다. 아까 앞서서 모든 생활의 것들이 데이터화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처럼 기업들의 고객 데이터 수집 활동을 하고 있고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폭발적인 증가, 그리고 스마트폰의 보급, 그리고 SNS의 활성화, 사물통신망, 즉 IoT라고 하는 이 통신망의 저변이 확대가 되면서 빅데이터라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SNS 다들 사용하시죠? 페이스북, 유튜브 모두 SNS에 속합니다. 이러한 SNS의 급격한 확산으로 비정형 데이터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페이스북에서는 매월 이용자 1명당 평균 90개 이상의 컨텐츠가 업로드가 되고 있고 유튜브에서는 1분마다 24시간 분량의 비디오가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매일, 매초, 매분마다 데이터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물통신 확산에 따라서 사물과 사물이 통신함에 따라 데이터가 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센서 데이터라고 불리는데요. 이런 센서 데이터의 저변 확대로 인해서 빅데이터 현상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 다양한 사업에서 데이터 발생량이 또한 증가를 하고 있고 다양한 부분에서의 대용량 멀티미디어 콘텐츠도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PC와 인터넷, 모바일 기기를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기는 생활의 기록들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이전의 쇼핑과 현대의 쇼핑몰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물건을 살 때 상점에서 물건을 살 때만 데이터가 기록이 됐습니다. 지금은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산다고 했을 때 우리가 구매를 하지는 않더라도 웹사이트에 일단 방문을 하죠. 그러면 이 방문자가 돌아다닌 기록이 자동적으로 데이터로 저장이 됩니다. 어떠한 상품을 클릭했고 어떠한 페이지에 몇 초, 몇 분을 머물렀는지 이러한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품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 동안 쇼핑몰에 머물러 있는지를 확인하면 이 사람이 이러한 스타일을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과거와 비교만 해도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발생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C와 인터넷, 모바일 기기 이용이 생활화되었고, 그죠? 앞서서 얘기했듯이 사물지능 통신 확산, 그리고 사용자가 또 직접 제작하는 UCC 같은 동영상 콘텐츠들이 날로 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곳곳 전반에 걸쳐서 데이터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데이터들이 계속 대규모로 쌓이다 보니까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역시 이 밖에도 우리 생활 외에 도로, 공공건물,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 등의 CCTV 역시도 데이터가 발생을 시키고 있고 일상생활의 행동 하나하나 빠짐없이 데이터로 저장이 되고 민간 분야뿐 아니라 공공 분야에서도 데이터가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발생하다 보니까 대규모로 쌓이고 데이터의 그 앞에 빅이라는 글자를 붙여서 그럼 우리 이것을 빅데이터로 부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꼭 대규모라고 해서 빅데이터를 의미하느냐, 대규모 데이터가 빅데이터냐, 그것은 아닙니다. 빅데이터라고 하려면 이러한 특징을 가져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크기,
다양성, 속도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먼저 드리고 여기에 정확성, 가치가 추가돼서 우리가 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빅데이터의 특징 세 가지는 크기, 다양성, 속도 그래서 3V라고 불리우고요. 여기에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두 가지 정도의 의미를 덧붙였습니다. 정확성 그리고 가치입니다. 자, 크기입니다. 규모 혹은 용량을 뜻하는 볼륨을 우리 크기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빅이란 용어처럼 규모가 크다는 빅데이터의 속성을 글자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질이 보장된다면 규모가 큰 데이터에서 추출된 정보의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빅데이터라고 하면 대규모 형태의 데이터를 가져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데이터 규모가 데이터의 가치를 결정짓는 유일한 속성은 아니지만 일단 가장 큰 특징으로 크기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기반을 둔 연구에서는 가능한 한 규모가 큰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규모가 큰 데이터여야지 빅데이터일까요? 데이터의 규모는 기본적으로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성되는 데이터의 양의 증가에 따라서 우리가 저장 매체 용량이 증가가 됐는데요. 그래서 기업들한테 IBM 회사에서 이러한 설문을 했습니다. 얼마나의 규모가 큰 빅데이터입니까? 빅데이터라고 불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적어도 1TB 정도는 넘어야 빅데이터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1TB는 어떠한 용량이냐? DVD 220장의 저장 용량과 비슷한 규모를 가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꼭 규모가 크다고 해서 데이터가 가치가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스몰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데이터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추가한다면 이 역시 빅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빅데이터는 혁신적인 형태의 자료 처리 방법이 필요할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특징으로는 속도입니다. 대용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기 위한 기능을 의미합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생성되는 데이터에 대응해서 이를 실시간으로 저장하고 유통, 수집, 분석, 처리하기 위한 성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SNS에서 생성되는 메시지 역시 매우 빠른 속도로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퍼져나가는 속도 역시 매우 빠르고요. 그러한 속도를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대한 데이터의 생성이 반응을 해서 데이터의 분석,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실시간으로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속도 역시 빅데이터가 가져야 할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다양성입니다. 앞서서 데이터의 종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설명해 드렸는데 이것처럼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반정형 데이터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 이 세 가지 형태의 데이터들 역시 우리가 빅데이터를 통해서 다룰 수 있어야 되고 수집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라고 하면 이런 다양한 데이터까지를 모두 포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양하고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는 미래 경쟁력의 우위를 좌우하고요.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규모 데이터 역시 쌓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해서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럼 현재는 무엇이 다르냐? 데이터의 양뿐만 아니라 질과 다양성 측면에서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성까지 확보를 통해서 여러 분석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는 스마트 혁명 시기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요한 원천으로 간주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플러스 두 가지를 더 얘기를 합니다. 정확성 혹은 신뢰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데이터의 그런 불확실성과 비신뢰성 등을 지적한 것을 의미합니다.
소셜미디어 등이 나타나는 소비자의 의견은 사실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크고 데이터의 왜곡이 발생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에 수많은 바이러스나 노이즈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를 또한 적정하게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시간이 더 걸리고 유효한 가치를 만들어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면 빅데이터는 이 커다란 데이터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요. 이러한 왜곡은 보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정보들을 처리하고 삭제를 해야 된다. 그러므로 인해서 정확성을 높여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치입니다. 그냥 데이터만 빅데이터냐? 아니요, 가치를 가져야 된다. 가치를 창출시킬 수 있어야 빅데이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에 포함되는 원본 데이터들은 상대적으로 규모보다 가치가 작지만 이러한 저가치 밀도의 데이터들을 대량으로 분석을 해서 큰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제가 한 번 더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처리되어서 유의미하고 활용 가능해야 비로소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